자, 이어서 개장 공략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1시에요. 이제 한 2시간, 그렇죠? 2시간 남았습니다. 이동근 대표, 네. 어느 쪽 얘기, 어떤 발언 좀 예상하고 계시고, 발언 후에 뉴욕장 롤러코스터 무서웠잖아요. 우리도 또 이 변동성 타는 거 아니야? 우려도 있어요.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은 많이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좀 SNS에다가 뭐 올리고, 뭐 트럼프가 뭐 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랬던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큰 거 한 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별거 아닌데 저런 식으로 약간 좀 미리 좀 쇼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사람들 보게 하려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한 두 가지 정도를 꼽는데, 쇼잉 효과를 노린다면은 역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예요. 이제 결국 그 광물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뭔가 좀 즉각적인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거. 이제 지금 보면 젤렌스키의 키가 상당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 좀 이게 한번 이제 부딪히고 나서 딴 사람 됐죠. 젤렌스키 약간 짠 네. 사람이 됐어요. 지금 뭐 이제 조금 약간 숙이고 들어가는 자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진짜 협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이번에 이제 그 어떤 그 연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역시 감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어떤 미국의 데이터들, 지표들을 보면은 걱정스러운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뭐 제가 오늘 이제 그 부분 갖다가 뭐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좀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하든가,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죠. 또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금리 내리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뭔가 그 어떤 유동성 공급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미 공약을 했던 부분은 감세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세가 물론 이게 부담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어떤 트럼프의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뭔가 좀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큰, 그러니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감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면은 지금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관세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거고, 또 이제 지금 또 하나는 뭐 이제 그 측에 나오는 어떤 머스크에 그 관련된 뭐 이제 그 정보 효율부의 그 도지에 대한 거 해명, 이거에 대해서 해명들도 할 거고, 뭐 더 나가서 뭐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얘기 또 강하게 또 세게 할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은 저는 나올 수 있는 좀 약간 그래도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중국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저는 정말 진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를 위해서 진짜 좀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진짜 대화를 해야 되겠. 서로 대화가 필요해요. 안 만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트럼프가 먼저 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좀 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동근 대표도 오늘 11시 이후에 뭐 변동성이 나온다 한들 시장이 빼는 쪽은 아닐 것 같은, 오히려 지금 그런 쪽이면 올리는 쪽일 것 같다. 시장이요, 일단은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1%대 상승 출발, 코스닥도 1%대 상승 출발. 거의 뭐 웬만한 업종들이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뭐 2차 전지 뭐 싹 다 오르고 있고요. 방산 쪽이 약간 쉬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예상대로 유럽이 뭐 1200조 했지만 이게 세론 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수급을 보면 어떻게 될지 좀 모릅니다. 그래서 오후까지는 봐야 되는, 일단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 좀 산뜻하고 뭐 트럼프가 판을 깰 것 같지도 않고 오늘 11시 기점으로 한 번 더 치세를 쭉 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요즘 왜 이렇게 팔아요? 왜 이렇게 팔고 뭐 떠나려고 그럽니까, 한국을? 이게 약간 좀 걸리네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2월 달, 그러니까 1월 달은 말고요. 2월 달 초 중순까지 상승을 했을 때 사실 외국인은 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선물로만 좀 매수를 해주고 주식은 매수가 좀 없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같이 거래소도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은 좀 지켜보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리의 네, 그렇죠. 우리나라 네. 이슈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관세라는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선물 파생 쪽으로만 어떤 플레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에는 3월 중순 이후가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뭐 저만의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3월 말에 공매도가 제기가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공매도가 제기가 됐을 때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은 강하게 유입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2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공매도를 일요일에 급작스럽게 금지를 시켜놨었고, 사실 그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물론 일시적으로 매수는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못 느끼고 있었어요. 못 빠져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가 좀 제기가 된다라면 공매도 자체는 부담 이상하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어떤 매수라든지 매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중립적인 시각, 그리고 나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두 가지.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지만기일이 있는 그것도 이제 파생 쪽의 이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관련한 결정이 뭐 빠르면 7일, 또 뭐 11일, 뭐 14일 때이기 때문에 요 불확실성도 좀 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3월 말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항상 외국인의 패턴들이 그렇더라고요. 자신들이 주식을 사면서 공매도를 때리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제기돼야 외국인이 사는. 바꿔 말하면 그런 해석인 거죠, 유창희 본부장.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선물 옵션하고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공매도 못하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좋아.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을 큰 걱정이 공매도 때문에 더 떠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조언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개장 키워드 열어보면서 개장 공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는 스태그플레이션, 유창희 본부장 공통 관심사.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미국 심장마비 이거죠? 레이 달리오 같은 괴를 같이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비관론자들의 그 발언들이 상당히 요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의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보면은 뭐 최근에 보면은 성장률 같은 경우 4분기 성장률도 사실은 직전보다도 이제 좀 크게 못 미쳤고 1월 소매 판매도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재진입을 했고, 또 1년 후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3%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다시 오를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높은데 반면에 이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예상과는 좀 다른, 우리가 골디락스를 전망했다가 지금 급격하게 이런 지표의 어떤 부진으로 인해서 시장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개월 밑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역전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경기도 내 선행 지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12개월 경기 침체 확률이 이제 기존에 5%였는데 이게 한 40%까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들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권 초기에 뭔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어떤 방향성이 지금 일단은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전개가 되는지, 당장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멕시코, 캐나다 또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상무장관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정권 초기 시행착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많이 그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정책의 영향력이 통제 수준으로 향후에는 갈 거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어떤 걱정은 좀 기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아직까지는 아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뭔가 틀어진다면 정말로 이제 계속해서 강경으로 나가고 방향이 그로 인해서 정말 이 미국이 받는 타격이 상당히 예상보다 커진다면은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경고의 단계다. 경고 이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한 주의의 단계 정도 된다고 보이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뭔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감세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매크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 빠졌고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거다. 뭐 이런 와중에서 금리는 못 올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유창희 본부장, 공통 관심사 우리 모두의 네. 뭐 남녀노소 관심이 있는 쪽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뭔데요?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미용을 좀 봐야 미용이요? K-뷰티 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어요. 지난주에도 약간의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정치적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뭐 바이오라든지 엔터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K-뷰티 쪽도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진입장벽이 항상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시술이라는 이런 것도 뭐 간편해지고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이 뭐 여성분들 상당히 이제는 젊은 층으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이것을 시술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남녀 모두 미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다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필러, 보톡스, 뭐 연어 주사라고 그러죠. PDRN 네.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으로 시장을 많이 좀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라는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또 미용, 의료, 관광객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최근에 파마리서치 신고가 흐름 가고 있고요. 슈젤, 뭐 휴메딕스 관련된 기업들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의 픽은 네, 저는 뭐 슈젤? 대장은 파마리서치 보고 파마리서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좀 본다면 휴메딕스 같은 경우가 이 필러 관련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마리서치의 리주란이죠. 연어주사 리주란. 그걸 좀 시술을 받아봐야 이게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다이소에 가서 그 VT의 리들샷을 3,000원 주고 사서 제가 해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뭐 주가랑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좀 한 번씩 경험해보는 남녀노소의 공통 관심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마리서치 오늘도 3.7% 연어주사로서 또 달려가고 있는 것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동훈 대표. 네. 바이오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늘은 잠깐 올랐지만은 지금 뭐 4.6, 4.5, 4.3, 4.1, 4.1, 3% 가겠어요. 그러면 바이오잖아요. 사실 뭐 이 지금 바이오 업종의 최근의 흐름 자체는 두 가지죠. 말씀하신 이제 금리가 이제 와, 좀 하향하고 네. 있다라는 네. 부분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뭔가 올해 좀 그 성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어제 같은 경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자회사의 뭐 새로운 또 재료들도 나왔고, 네. 여기에 이제 기존의 어떤 뭐 그 우리가 얘기하는 키트로다 SC 관련해서 이제 임상 뭐 세션 발표 예정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뭐 유한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이제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마음 한 구석에는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오 업종도 사실은 관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글로벌 그 이런 바이오 약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영향을 줄 만한 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그 빅파마들은 미국 회사들 내지는 또는 미국 내에서 대부분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 효과가 기껏해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 정도 네네. 또는 인도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뭐 이런 쪽에는 지금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그 법안을 통해서 미국이 충분한 견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다가 관세에 플러스 효과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라는 부분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바이오 업종은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이런, 좀 약간은 좀 무탈하게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대장주들에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장주들이 많이 쉬었어요.
네, 많이 그렇죠. 쉬었고 이제부터 다시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사실 앞장서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부분들은 CDMO 관련주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런 움직임을 선행해서 보여줬고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후발주들 그리고 이제 대장주들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대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가에도 좀 그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이때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바이오 업종은 뭔가 계속해서 좀 저는 이게 뭐 좀 조정이 CMO든 나오거나 할 때는 아니면 신약이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저는 올해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 중에서요,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는 지금 3%대 시세가 나는데 이유가 있죠. 공식 확인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이 캐나다와 멕시코, 특히 이제 멕시코 쪽은 끝까지 캐나다는 보복했는데 끝까지 보복을 안 한 게 멕시코거든요. 관세를 좀 깎아준답니다. 아마 깎아줄 것 같거든요. 유창희 본부장, 자동차 네. 업종이 이것 때문에 정말 전저긍정했는데 정말 네. 깎아준다로 물꼬를 트면 아, 요것도 협상용이네. 그럼 좀 이런 부담 좀 많이 덜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20만 원도 깨버린 거잖아요, 현대차. 그렇죠. 뭐 근데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들이 약간 관세 부분들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트럼프가 그 전에도 보면 의회에서인가요? 뭐 그것도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아니다. 3월 2일. 갑자기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좀 발생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의회 연설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조금 이제 빠졌다는 인식이 좀 있고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도요타가 이제 시빅 제품을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혼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 투자를 원래 더 하고 있었고 조금 더 늘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일부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조금 이틀 크게 조정이 나오고 일단 반등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종가 혹은 오늘 시가가 이탈하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준다라면 단기 저점이 확인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럼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 예.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가락에 정해놓고서는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좀 결과를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완성차들. 약간 별개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쪽도 오늘 좀 같이 근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전 업종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재료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크라 재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앞서서 이제 오전 11시까지는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진건설이 15%, SY 스틸텍 10%, 인프라코어 뭐 다 대동기어 6%, 7%. 이동훈 대표 짧게 이 우크라 재건에 투자하는 네. 법 어떻게 마음가짐?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너무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을 그나마? 가지시는 게 상대적으로 네. 우리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HD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또는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을 때 덜 받고 반등이 나면 세게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딱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형주들의 탄력성이 좋은 건 맞는데 물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를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내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대형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향후에 만약에 이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은 잘 안 됐을 때도 타격을 덜 받는다는 거고요. 네. 결국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종전은 뭐 될 거예요. 되는데 이게 결국 시기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의 종전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향후에 이제 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아마 이제부터는 그게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차별화가 확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크라 재건 투자법까지도 들어봤고요.